안녕하세요. 검신사랑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내집 갖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검단 신도시방 신검단 중앙역 센트레빌 조감도 확정. 포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26년 10월 입주 예정인 신검단 중앙역 센트레빌의 외관이 확정되었습니다. 와, 환상적으로 멋있네요. 신검단 중앙역 센트레빌. 입주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내년 10월 입주니까 내년 중반쯤에 사전 점검이 있겠죠. 이거 저 외관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입주하시는 분들 설레일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특이한 모습인데요. 입주하게 되면은 저도 구경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걸어서 한 10분밖에 안 걸리니까요. 구경 가봐야겠습니다. 두 장의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두 장 다 멋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녹지가 풍부해가지고 공기가 끝내주게 좋습니다. 여기 고수님들의 댓글을 보겠습니다. 엄지척 멋지네요. 호호. 이 단지도 내년이면 입주를 하는군요. 다들 성공하시기를. 멋지네요. 엄지척 디자인 멋지네요. 축하합니다. 너무 멋져요. 멋지네요.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디자인이네요. 지리고 갑니다. 멋있어요. 역시 아파트 색은 연한 색상보다는 짙은 남색, 밤색 이런 색상들이 고급져 보이는 것 같아요. 이쁘게 잘 나왔네요. 와우, 디자인 정말 고급지네요. 대박, 고급지고 멋짐. 대박, 강남 재건축 아파트인 줄. 지기네요. 드드. 검단에 없는 브랜드는 뭐가 있을까요? 검색해 봤는데 아이파크 폴에나 없어요. 조경도 어느 단지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AA21인가요? 센트레빌로 이름 바뀜?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축하드려요. 멋지네요. 오노추 멋지네요. 그 조경은 더 끝내줄 겁니다. 여기 12월 달에 100여 세대 재분양하지 않나요? 국평 4억 3천인데 진짜 마지막 기회일 듯. 분양가 살짝 오를 수도 있습니다. 와, 100여 세대면은 해볼 만한데요. 요즘 아파트들 디자인 잘 뽑네요. 베리굿. 너무 멋져 자꾸 들어와 보게 됩니다. 고급스럽고 멋지네요. 와, 너무 멋진데요. 최고. 센트레빌 에듀시티랑 비슷하네요. 멋있습니다. 디자인 잘 뽑았네요. 진짜 똑같이 뽑을까? 제일 멋있어 보인다. 센트레빌이 고급지게 잘하네요. 센트레빌이 힘 좀 주네요. 멋집니다. 갑자기 부럽네요. 분양 당시 안단테와 비교하면 완전 황골탈태네요. 에듀시티와 매우 흡사하네요. 와우, 멋지네요. 주변이 다 갈색인데 남색 플러스해서 더 고급지긴 하네요. 와, 마지막 기회 같은데 제발 당첨되길. 여기 당첨되려면 전생에 거북선 조타수 정도는 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LH 아파트가 참 좋아지네요. 여기 유리난간인가요? 아니에요. 이번 달 금강 3차 입주하는데 근처에 이렇게 멋진 아파트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네요. 밤에 산책할 때마다 눈이 갈 것 같아요. 저도 동감입니다. 금강 3차도 조경 최고죠. 안단테 이쁘게 잘 짓겠네요. 안단테 아니고 센트레빌이요. 이름만 센트레빌이 아니고 모든 부분 설계 변경해서
소소한 부분까지 센트레빌로 바꾸었답니다. 조경까지도요. 고생하신 만큼 다들 좋은 집에서 행복하시길요. 죽죽은 대박. 여기 주차장 무너진 곳이었죠? 아니요, 거긴 A13입니다. 여기가 원래 철근 누락 안단테 맞나요? 그건 이후에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찾아봐도 모르겠네요. 철근 더 때려박아서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위치 물어보는 분들은 아무도 없네요. 여기 입주민들이 많으신가 봅니다. 네이버에 들어왔습니다. 네이버에 들어오니까 여기가 신검단 중앙역이에요. 여기 힐스테이트 제일풍경채 1차 신검단 중앙역 우미린 클래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도 여기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신검단 중앙역 센트레빌입니다. 내년 10월 예정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제일풍경채 2차, 여기는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여기 11호 근린공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깜짝 놀란 게 여기 매매가가 나와요. 여기 앞으로 2년 2월 달에 입주했으니까 2년 있으려면은 내년 2월 후년 2월이면은 이제 비과세 기간에 들어가는데요. 벌써부터 가격이 나와 있네요. 근데 힐스가 8.5억, 검단의 지금 8.5억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 풍경채 어바니티가 8.5억. 우미린이 어떻게 9억이 나왔죠? 제일 많이 나왔네요. 여기는 센트럴파크 5.35억. 풍경채 2차 6.95억.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아직 입주 안 해서. 이거는 처음 보는 가격인데요. 아직 뭐 가격이 적절한 가격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호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센트레빌이 보면은 요 녹지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공원, 녹지 막 이런 걸로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여기는 그리고 학교지 않습니까? 학교는 높이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 단지 요 동은 뻥뷰입니다. 뻥뷰. 이쪽에도 숲세권 숲뷰입니다. 영국 숲뷰. 여기에 뭐 짓진 않죠. 그러니까 전망이 뷰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기도 끝내줍니다. 여기.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아름다운 내집깎기 카페입니다. 검단 신도시, 검단 서강급 파급력 51조짜리 독보적 입지 용산 국제 업무지구를 18분 컷 직결 주파 짜스야스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요즘에는 저는 지금 소원이 올해 빼고 내년부터 4년 있으면 정년퇴직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체력들이 다들 좋아하셔가지고 정년퇴직하고도 체력이 남아들어요. 그래서 일을 더 많이 하시고 70대까지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4년 하고 정년퇴직하면 이제 그만하려고 그러거든요. 목표가. 근데 혹시 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검단 신도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옆으로 마곡산업단지 있죠. 대장 신도시, 계양 신도시에도 대기업들이 들어오죠. 김포에도 일자리 많죠. 또 여기 인천 2호선이 일산으로 연장되면 일산 킨텍스 있죠. 거기다 GTX 8 타고 또 다른 데도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주변 인프라가 어마어마합니다. 직장 그 인프라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데
월급 조금 받더라도 무슨 경비 같은 거라도 좀 편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나이 먹어서 힘든 건 못하고 좀 편한 거 일자리 찾아보면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3대 업무지구를 서울 3대 업무지구를 다 가게 됩니다. 나중에 그건 이제 나중에 일이겠지만 GTX로요. 하여튼 이렇게 주변이 좋아진다는 거는 검단 신도시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한 호재라고 봅니다. 짜스야스님 다시 한번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착공 10년 만에 터진 51조짜리 용산 국제업무지구 서울 업무지구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습니다. 건단신도시 소강급 파급력 SK하이닉스 및 대한항공 R&D 센터가 입주하는 부천 대장신도시 접근성 검신에서 소강급으로 두 정거장 5분 컷 직결 서울 3대 업무지구인 여의도 접근성 검신에서 소강급으로 5정거장 15분 컷 직결 서울 업무지구 판도를 바꾸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접근성 검신에서 소강급으로 6정거장 18분 컷 직결 소강급 운행시간은 일반 지하철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하였으나 급행철도인 GTX인 소강급은 더 빠르게 운행할 것으로 예상됨. 소강급 개통이 예상되는 2033년에서 2035년쯤에는 부천 대장신도시와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개발이 완료되었을 시기로 상호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됨. 2033년이면 한 8년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직장생활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4년이면 그만할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주변이 발전이 많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검신 1호선 개통으로 검신에서 공항철도 라인인 마곡, 상암 DMC, 홍대, 공덕까지 접근성이 많이 좋아지고 편해졌음에도 환승이라는 한계로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아쉽습니다만 서울까지 직결인 GTX 소강급이 본격적으로 착공만 들어가도 그 아쉬움을 확실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고 봅니다. 향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본격화하면 강남 접근성뿐만 아니라 용산 국제업무지구 접근성이 부동산의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 접근성, 용산 국제업무지구 접근성 10년 만에 터진 51조짜리 용트림 용산 국제업무지구 드디어 조회 2025년 12월 9일 어제 올라온 글이네요. 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10여 년을 방황했던 용산 국제업무지구 단군 일의 최대 개발 사업으로 그동안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최근 용산 서울코어라는 이름을 갖고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조감도만 보더라도 화려한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상입니다. 용산 서울코어가 바꿀 서울의 모습은 어떻게? KT 에스테이트 조감도입니다. 우와 엄청나네요. 건물들 모습이 송도 신도시 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인천에서 신도시 중에 가장 멋있는 도시가 저는 송도 신도시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는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강에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요. 10년 표류꽃 용산 국제업무지구 시동 서울 오피스권역 새반짝이 돌입 지난 11월 27일 서울 용산에서는 오랜 기다림 끝에 의미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용산 국제업무지구 기공식입니다. 10여 년간 표류하던 이 프로젝트가 드디어 시동을 걸었다는 사실에 정재계는 물론 부동산 시장 모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관계자와 민간 사업자, 언론까지 대거 참여하여 기공식 현장은 그 자체로 서울의 미래를 미리 엿보는 듯한 장관을 연출할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용산은 서울의 중심이지만 실제 개발과 투자 측면에서는 다소 침체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기공식이 서울 도심 내 국제업무 중심지로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서울 전체 도시구조와 경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로 재평가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이름 용산 서울코어는 그렇다면 앞으로 달라질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의 심장이자 대한민국의 얼굴인 용산 일대의 입지적 잠재력을 극대화해 서울역, 용산역, 한강변 축을 하나로 연결하는 입체 복합 수직도시 비전을 실현하는 초대형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개발 사업에서 입체 복합이라는 용어는 수없이 들어봤지만 수직도시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높게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밀도화하여 다양한 기능들이 한데모와 효율성을 극대화한 도시 형태를 의미합니다. 쏠리는 시설 핵심은 오피스권요. 착공 소식이 전해진 직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즉각적인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산은 서울 도심 핵심 입지이며 교통과 접근성, 상징성까지 갖춘 지역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가 들어선다면 자연스럽게 주변 부동산 가치도 상승할 수밖에 없으니 관심이 뜨거운 것도 당연합니다. 특히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역시 오피스권역의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용산 서울코어에 등장한 서울 오피스 시장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좀 비싸겠죠. 마곡산 산업단지가 갑자기 뜨는 게, 그, 임대료가 서울시 다른 지역보다 반값에, 임대한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대기업들도 운영비가 반값으로 줄어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커지고 있는데, 용산은 뭐, 싼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3대 오피스권역 GBD, CBD, YBD, 도심권 종로, 광화문, 행정금융 중심지 CBD, 여기가 이제 용산이 포함되는 거죠. 여기 YBD는 그 여의도권, 여의도권 정통금융방송 전문 서비스, 여기는 강남권 테헤란로 민간 핀테크 IT 핀테크 대기업 HQ. 근데 검단 신도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래서 서강급으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GTX-D로 이렇게 가고. 그러면은 이거 서울의 3대 업무지구를 급행철도로 다 가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한 뭐 10년 이상 있어야겠지만 이렇게 다 되려면요.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청사진이. 그래서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교통입니다. 그러면 검단에 살면 서울 시내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로 뭐 30분 안에 3대 업무지구를 다 가는 거죠. 지금까지 서울의 3대 오피스권역은 강남권, 테헤란로 중심의 민간 IT, 핀테크 대기업 HQ, 도심권 종로 광화문 중심 행정금융 중심지, 여의도권 정통금융 방송 전문 서비스업, 이라는 비교적 명확한 구도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서울 오피스 시장의 전통적인 삼각축, 강남 도심 여의도는 이미 공급 포화와 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실제 CBRE 자료 기준 올해 2분기 서울 A급 오피스 공실률이 2.7%로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입주 공간 부족에 대한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앞으로 용산은 독보적인 입지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도심, 강남, 여의도 모두 10분 내 접근 가능한 유일한 도심권이라는 지리적 이점은 물론 서울 도심 국제 업무라는 상징성도 갖춰지기 때문입니다. 또 글로벌 헤드쿼터가 요구하는 랜드마크급 빌딩 스펙과 스마트 인프라 MIC 기능이 동시에 구현될 예정이어서 글로벌 비즈니스와 미래 산업의 결절점으로 영향력 확대가 기대됩니다. 서북권 광역 급행철도 노선도. 자료는 한국개발연구원. 조금 내려야겠네요. 그러면 김포 장기에서 검단, 계양신도시, 대장신도시, 그 다음에 부천 종합운동장, 여기서 이제 GTX-B가 이렇게 와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데 여기서 내려서 환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결로 갑니다. 환승 안 하고. 어디까지? 청량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의도, 서울역, 청량리까지. 용산이 또 들어가 있죠. 와, 이거 황금노선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GTX-D는 이렇게 해가지고 잠실, 강남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서광급은 GTX-B랑 같이 공사가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업자도 건설회사도 똑같은 건설회사로 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완공이 될 걸로 봅니다. 고수님들의 댓글을 보겠습니다. 와, 서북권 광역 급행철도 서광급 정보 정리하신 거 대박이네요. 맞아요. 검단 102억은 물론 계양역까지 정차 확정이라 이 두 지역에서 서울 핵심 업무지구 접근성이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될 거예요. 특히 51조짜리 용산 국제 업무지구까지 단 18분 만에 직결한다는 파급력은 진짜 서울 서북권 부동산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인간 GPT이신지요? 크크크크 님이 다신 댓글이 웃겨서 다른 댓글도 찾아봤는데 작성자분 글 쓴 곳에 항상 동일한 어투로 댓글 쓰시네요. 작성자 팬이 아니면 작성자 동일 인물인 것 같네요. 호호. 대장신도시 SK하이닉스 대한항공 업무지구 직결. 용산지구 개발은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님 아직 뜬구름인가요? 저번 달에 석공 들어갔어요. 서광급이 GTX BD를 같이 운행할 수 있다면 진짜 영양가 만점인 노선이네요. 그러면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서광급을 GTX B에다 직결하고 GTX D에다 동시에 직결해서 운행한다는 게 가능할까 싶긴 합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인구 증가율이 올해만 전국 1위가 아니라 내년에도 전국 1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율 최고 지역, 그 다음에 검단이 끝나면 김포가 또 인구 증가율 최고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교통 중심지 여기 저 서북부 지역의 교통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